얼마나 정신 얼마나 나는 예 말씀하세요. 탄핵 당하기 전날 예 중진 의원 몇 명 갔잖아요. 그렇죠. 만나러 뭐라고 할게요? 몇 명이 갔어. 권성동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한 명 중진 의원한테 뭐라고 할게요? 너무 궁금해. 술이나 한잔 하고 가지.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게 탄핵 전날이었나? 전날이죠. 전날 금요일 날 들어갔을 때 오후에 그랬대요. 지금 본인이 계엄하고 이 화요일, 나라가 화요일 밤에 계엄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사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셨잖아요. 네. 관저에. 예, 근데 이제 그때 중진들이 어쨌든 수습책을 논의하러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2시에 들어가서 따로 만나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특정인 한 명이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이나 한잔 하고 가지. 집에 있으니까. 매일 윤여준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뭐라고? 매일 술 드신다 새벽까지 매일 술 드신다. 근데 또 당뇨라며. 주사 맞고 최고의 의료기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술 마시고 뭐 그냥 술 마시고 주사 맞고. 약 처방받고. 근데 되게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제 감옥에 들어가면 직방이야. 감옥에는 술을 못 먹거든. 그렇죠. 혈당 관리 만들 수 혈당 관리 있잖아요. 바로 되지. 건빵하고 이렇게 예.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사탕 옆에다 두고 당 관리 하시면 돼. 그렇게 술 드시는 분은 술만 안 먹어도 아.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운동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미치지 않을까? 힘들겠죠, 본인이. 내가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출근 한 달 넘게 잠복해서 이제 출근 일정 보면 뭐 가짜 부대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니까 저희는 이제 몇 차례 안 되지만 사실 오늘도 보도했지만 매일 지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관성화되어 있는 문제가 됐냐면 가짜 부대도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교통 체증 시간 시민들이 출근할 와. 시간을 좀 피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생각해 뭐 주세요. 실무단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뭐라 그러면 야 니네는 일찍 나가야지 니네는 8시에 나가야 사람들이 우리가 출근하는 줄 알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짜 부대들이 보통 9시가 넘어서 나갑니다. 가짜 부대도. 왜 그러냐 9시까지 기다렸다가 오늘도 안 내려오시네 이제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냐면 아무도 사인을 주지 않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짜 부대도 지각. 그 대통령은 오전 일정 없으면 오후에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청와대라면 해명이 방어가 가능해요. 청와대는 관저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관저에서 그냥 눈 뜨자마자 일하는 거다. 이게 김기춘 뭐 비서실장도 했던 얘기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용산 그 관저에 주룩주룩 의혹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용산 관저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이걸 몰라요. 아무도.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대통령은 오전에 일정 없으면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온다. 그 개헌 발표 그 다음날 대통령실 몇 시에 나왔습니까? 4시 반에 4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게 술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희 저녁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용산주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용산주가 있어요. 따로. 예, 용산에 있는 용산주가 따로 있어. 대통령이 즐겨 드시는 참모들도 좀 나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다 알았죠. 알았죠. 자, 제가 그럼- 알면 다 안 거죠. 정부 관료들도 다 알았죠. 특히 이제 그 장관급 이상들은 차관급만 돼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욕한 거 그것도 사실이죠. 뭐 국무회의 때만 욕했겠어요. 그냥 그냥 항상 욕하는 욕해요? 거죠. 항상. 그냥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던 사람들의 통화 녹음을 몇 개 보도는 안 했지만 아 그래요? 네, 들어본 게 있는데 들어본 게 있어? 네, 아니요. 거의 우리 고등학교 때 수준 대화. 아, 그래요? 그러니까 CX를 네. 거의 계속 넣어요 중간. CX를? 네. 그 다음에 아. 표현 자체가 거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민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김민아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 말하는 게 요새 좀 별로지 않아? 우리 이제 네. 통상적인 사회생활 네. 오래 한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C부터 시작해?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개 뭐. 알았어, 이분이 새끼는 뭐 가가지고 뭐 스픽스인지 뭔지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하게 멋쩍고를 저쪽으로 말하고 말이야 이 X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식을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분이 이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사실 이제 교정이 되잖아요. 10대 후반이 지나면. 근데 이분은 전혀 교정되지 않은. 그게 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욕으로. 욕으로. 막 만만하면은 욕하면은 서로 욕하잖아요. 아. 근데 욕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면 제압을 상대방이 대응을 못하면 완전히 나한테 이제는 그렇구나. 딱 이제 제압이 되는 거죠. 나도 욕 잘하는데. 아니야. 아 사석에서 아니야, 좀 아니야. 만나서 아니야, 욕 아니야. 배틀이나 해볼 걸. 아니야 안 돼요. 안 네. 돼. 게임이 안 안 돼? 돼요. 예. 게임이 안 돼? 큰일 나. 아니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네. 저는 어촌에서 자랐기 아니야, 때문에 아니야.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나도 쉽지 폭력적인 않아. 네. 기자 20년, 기자 30년이랑 30년. 검사 20년은 욕의 수위가 달라. 아 여기 수위가 달라. 만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 만나는 사람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아주 쉽게 그리고- 나가는 말이 이제 선생님이 제일 쉬우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 시절에는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 시절 아, 먼 그렇지. 옛날인데. 그렇지. 일단 이거 서류철로 머리를 때리고 시작했을 텐데 네. 이 엑스야부터 나갔을 네. 텐데 왜 들어와? 왜 또 들어와? 뭐 이러면서. 뭐 시비부터 걸면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조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그 신용환 교수가 증언한 내용이지만 캠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랑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얘기를 해서 그래서 캠프 내에서 이제 정책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공보 쪽이랑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된다. 이 네. 얘기를 오늘 꼭 하자. 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가 맞냐, 예. 워딩을 만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저녁 회의, 점검회의 대통령이 오셔서 후보가 와서 얘기를 하러 들어갔답니다. 몇 명이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자. 대통령이 화를 내갖고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후보자 시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가 나갔다고 해도 그게 공보에서 당연히 언론사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상식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프로토콜인데 그거조차 거부했겠죠. 1차적으로는. 야 이거 그대로 돼야 돼. 대통령 의지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정책 사이드나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거는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화를 냈다는 건데. 그냥 기본 욕이에요. 그냥 보고 누가 들어와도 욕이에요. 근데 보고서를 안 읽는다며 또. 안 그러니까 읽는, 이제 안 읽는 왜 보고를 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지. 난 유튜브 봐야 되는데. 아 유튜브 보면 다 되는데 왜 이 보고서 막 이렇게 몇 장짜리 막 이게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읽어야 되냐. 술도 안 깼는데 술도 안 됐는데. 오전에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깨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 하냐. 근데 그 보고서 가지고 오후에 들어가면 네. 오케이, 오 잘했네. 술도 깨고 피곤도 풀렸으니까. 아 이제 그랬다라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 대선 때 보면은 그 자료나 보고서를 주면 예. 이렇게 주면 예.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읽으라고 주는 거냐? 맞아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기사에 난 겁니다. 이거는 네. 캠프의 공식 지침이 예. 한 장으로 드려야 한다. 한 장으로. 예. 폰트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짜잘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폰트 그 크기가 있잖아요. 또 그 한 장에 얼마 몇 글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한 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없죠. 당신은 이걸 이렇게 말하세요만 있게 되죠. 그러면 결론만 그게. 있는 거지. 그렇죠. 민생경제회의 준비했던 고위 관료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 손을 떼기 시작한, 그러니까 세종의 관료들이 손을 떼기 시작한 게 그 연속 민생경제회의 할 때라는데 엄청 자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대통령 앉으면 그 늘 찾아보세요. 열 몇 번 했잖아요. 앉으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방산이랑 원자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별로 다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해야 된다. 물론 강론들이 있죠. 근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다 방산이나 원자력 얘기만 하니까 이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된다. 아유 어제도 그러니까 이 이제 희대의 이런 망언들을 했는데 예. 망언들 적어도 많이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뭐 이게 뭐 회심의 반격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적어도 이 준비는 뭐 꼼꼼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건 뭐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나름 반격을 뭐 급소를 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오늘 언론이 쓴 걸 보면은 막 사실관계가 틀려요. 뭐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뭐 이거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이건 네.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세계에서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노리는 거는 내가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산 통과 안 시켜줬다고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거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오해했을 수는 있는데 그 오해했다 나중에 가서 오해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수는 있으나 그게 내란 목적은 아니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러면 예산이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대목에서 법률가 출신인데 예.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게 이 부분이 다 틀려요. 가령 뭐 검경의 이 뭐 특수활동비 뭐 이런 특수한 수사를 하는 비용은 다 깎았는데 국회 예산은 자기들은 또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감액 예산입니다. 예. 예산은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줘야지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예산이 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은 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 예. 확인해 보면 국회 예산이 늘은 건 0원이지 0원. 근데 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원전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무슨 뭐 이게 뭐 그렇다. 그 원전 예산은 미래 먹거리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오늘 한국일보의 난 기사를 보면은 이 산업부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원전 예산은 깎인 게 없다. 원전 예산 안 깎였다. 그다음에 무슨 뭐 아이돌봄이 예산과 뭐 등등 뭐 청년 관련 일자리 예산 등이 깎였다. 이것까지 손을 대냐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집행률에 근거해가지고 집행률이 미비하여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가지고 일부를 삭감한 게 있답니다. 아, 근데 이게 많이도 아니에요. 여야 정부 합의해서 깎았다. 네, 많이도 아니고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요거는 또 정부 관계자가 이미 이거는 원래 잡혀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요 정도 삭감은 한국일보에 코멘트한 게 있어요. 요 정도 삭감은 사업 집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도 하나도 성의도 없이 화내지 마세요. 저 일이 왜 벌어진 거냐면 이 말하자면 팩트 정리를 어제도 그 지적들을 네티즌들이 일부 했는데 저희도 오늘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 논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논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만 가능해요. 근데 대통령실에 누가 써준 게 아니고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본인이 논리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한 논리와 민주당이 그래서 관심 있는 예산을 엄청 증액시켰다라는 논리의 숫자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전파하고 있는 숫자들이고 맞아.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표현했더라? 마약 천국 깡패 세상인가? 대통령 담화에서 무슨 이거를 종북 그렇다고 쳐요. 종북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 그런 비상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결국엔 이 예산안 삭감이 마약 총구가 깡패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거는 한 언제로 가야 됩니까? 범죄와의 전쟁 이런 때에 경찰서장 정도가 하는 얘기지. 노태우 때. 예. 경찰서장 정도가 할 얘기지. 이거를 지금 2024년에 대통령이 선관위 얘기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한겨레도 쓰고 이제 그 얘기를 선관위 얘기 썼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은 잘 모를 거라면서 선관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조선일보 등이 막 대대적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7, 8월 해갖고 10월 달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안이고 그거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밝힌 거는 그 당시 선관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문을 다 열어주다시피 해가지고 국정원한테 보안 점검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때 일부 보안 미비 실태를 발견해내가지고 이거 보완해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를 마치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브들이 막 이 침소봉대한 거를 그대로 대통령은 마치 이거를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극우 유튜브들이 계속 이 어떤 그 부정선거의 고리가 되는 어떤 수단을 그 사전 투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는 수개표했어요. 그래갖고 그 수개표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힘이 우리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못 믿어하니까 이거를 수개표를 해야 사전 투표를 올릴 수가 있다. 이 계산을 갖고 수개표를 하자고 그래갖고 한 거거든요.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 투표하십시오. 우리가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서 사전투표는 다 수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투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치러진 총선이 지난번 총선입니다. 그 총선이 폭망해가지고 지금 108명의 불행한 이 국민의힘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만든 이 쾌거 아닙니까 이게 이 결과가. 그래놓고서는
지금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어제 논리를 짜서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왜 바꾸겠지 말합니까? 뭐.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네. 지난 6월 6일에 아, 이미 나왔던 얘기긴 이미 한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를 1, 2, 3, 4, 5, 1, 2, 3, 4, 5다. 내 말 못 믿겠어요? 그게 1, 2, 3, 4, 5 이런 논리로 지금 그 연설 담화문을 말씀하신 대로 회심의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대통령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 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실에서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계속 관리했어요. 이제 아, 누가 그래? 나올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그 김대남이 후보- 그 말이 그 말이죠. 후보 시절에 아, 후보 시절부터 이제 가족들이 관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다 나올 가족들이 거예요. 김건희랑 지금. 뭐 이런 오빠. 사람들이 오빠도 했고 오빠도 뭐 했고 이모도 하고 고모도 하고 뭐 그 오빠가 작은 아버지도 하고 땡땡건설 저 홍보팀에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좀 했어. 시행 업무뿐만이 아니고 원래 건설 시행 업무를 대외 담당, 홍보 담당. 원래 그 사람이 이제 홍보 담당이었어. 그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홍보 담당이었기 때문에 아니,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어. 보수 유튜버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나와요. 그렇구나. 보수 유튜브도 관리를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이 대통령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원들을 자기들이 왕따시킵니다. 자기들이 유튜버들이 아니요, 이 윤석열과 그 비선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도 대통령실이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모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대통령실은 기능 부전에 들어간 거지만 한동훈도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그 어제 그 의원총회 하기 전에 나온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의원총회 끝나고 하려던 거였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원내대표 뽑으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탄핵 자유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용은 모르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의 1분 차이로 대통령 담화가 막 된다고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엄 선포할 때도 웃기잖아요.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도 막 건너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 국무회의를 건너뛰는 것도 건너뛰는 건데 부르는 사람도 지 맘대로 부르잖아요. 김문수 왜 안 불렀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포인트인데. 그리고 계엄이 발표하는데 대정부의 공보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부 장관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 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딱 배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불렀으면 계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100%인 김문수는 또 안 부르고 막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도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엄 선포한다 이러고 가는데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사람들은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몰라요 계엄을 선포하는지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가 조금 보태면 네. 정윤석 비서실장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현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라고 했더니 계엄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현이가 네. 그 전에 밥 먹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브리핑한다고 막 가고 있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진석이.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래? 넌 빠져 이 X야라고 했겠죠 아마. 넌 빠져. 이러고 정진석이 벙쪄가지고 김용현한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현이 계엄을 해야죠 그럼 이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김태호 윤석열 정부의 안보의 최고 브레인이자 안보 전체를 설계했다는 김태호 그가 기자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안보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추진이 된 거고 국무회에 들어갔던 국무위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붉어져 있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네,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그거 국무회의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이 얘기 뭡니까? 이거 계엄 불법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10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다스린 것이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써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대응도
누구랑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고성국이라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랑 고성국 씨가 고성국 KBS 나갔대? 네. 고성국 씨가 오늘 나갔어요? 오늘까지 고성국- 하고? 어제 고성국이 예? 복귀 고성국이? 아니, 나 고성국이가- KBS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절대 싫어. 고성국. 예, 고성국 말하세요. 고성국 씨가 이 어제 이 담화를 하기 직전 음. 밤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는 자기가 구속도 각오하고 있대요. 구속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쓸 거야 변론 요지서도 이러고 있다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자기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백브리핑 하듯이 백브리핑하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입장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이 시킨 거냐. 그걸 봤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고성국은 그리고 계속 이제 계엄 잘했다라고 했더만 계속 그랬죠. 고성국 세상에 TV는 고성국이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나랑 내 과 선배야 사실. 고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자가 나 이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자는 야, 참 웃겨. 이자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자가 아 고성국이? 다산보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산보임 사건으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고성국 이 씨가 사람은. 몇 학번이에요? 뭐저 한참 늦죠? 70년대 학번이죠. 예, 70년대 학번이에요. 황교안하고 아, 나이가 그래요? 같죠. 황교안. 네, 이 자는 그런 네. 자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옛날에는 운동권들이 보고 배울 이 서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외국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있던 그렇죠, 서책들을 번역해 갖고 들여오는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점도 했었죠. 서점도 아, 그래요? 좀 했었고. 백산서당이라고 네, 있어요. 프레시안 아 백산소당을 했어? 네. 고성국. 그런데 그런 연결돼 있는 뭔가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고대 운동권들의 그 말하자면 구심 역할을 했던 시절이 좀 있었죠. 그리고 고성국이가? 이제 프레시안 창간에도 좀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프레시아 창간에도 관여를 진짜가- 했어? 프레시안 기획위원을 오래 했죠. 그 운동권을 하다가 그 김영삼 정권 시절에 그 무슨 연구소라고 있어요. 아 기억난다. 김영삼 정권 때 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개발연구소인가? 네. 뭐이 연구소가 있고 예. 김현철 씨랑 저기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음. 대통령 아들이랑 음. 그때 좀 잘 나가고 그때 뭐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뭐 이랬던 맞아요. 때도 그랬던 것 있고 같아. 예. 청와대에 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하다가 음. 무슨 이상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룸사롱에 갔는지 그래가지고 그 스캔들 때문에 좀 안 좋다가 뭐 이런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치평론가를 하시다가 정치평론가가 조금 뭐 저는 그때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다가 뭐 이러다 저러다 박근혜 쪽에 뭘 하다가 지금 이 그거 유튜브가 돼가지고 그거 유튜브 그거 코인으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엄혹한 시절에 운동권 하다가 지금 계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떼돈을 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간판 나오면 한 20년이나 30년 살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최소니까 뭐 얼마가 무기징역이 선고 최소는 아닙니다. 양형은 있어요. 양형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2, 30년 살다가 나와서 그거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어제 이미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유튜브 화면으로 패러디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밈이 직접 그냥 하면 네. 되겠네. 근데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참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 8시 때 기자들 단톡방에서 야 대통령 오늘 출근하신다는데? 대통령 출근이 뉴스가 돼요. 속보로 나왔어요. 5일 만에 출근을 했어요. 한 30분 있다가 다시 집에 이거- 갔습니다. 아니 가짜 출근 아닌가요? 이런 게 돌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출근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제 또 한 10시 정도에 뭐가 돌기 시작했습니까? 이거 녹화하고 집에 가셨다는데요? 예. 대통령이 그거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말하자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어제 그럴 정치적인 전망은 별로 없었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혼란을 수습하는 건 본인이 하야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수순으로 가야 이게 뭔가 지금 그렇지.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나 시스템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최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돼. 국민의힘에도 그게 본인이 퇴진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당연하죠. 엄청난 도움이 되지. 근데 그런 모든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함께 전진해온 모든 과정에서 빗나가신다. 이게 그냥 막 우리가 말을 많이 했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왜 뽑았어? 국민이 뽑았습니다.
할 말이 양두구육. 없네. 할 말이 없어. 그 양두구육을 또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정신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는 네. 저 정도까지는 몰랐어? 몰랐죠. 내가 몰랐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한동훈도 잘 알고 윤석열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검사가 3월 10일 날 우리가 대선했죠. 3월 10일 날 대선하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나왔어. 그래서 검찰에서 김현장 갔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 김현장 간 이유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초동 아크로비스타 살아. 그런데 왜 나갔는지를 지들끼리 캐묻는 거야. 그게 혹시 딴 마음을 먹었을까 봐. 그래서 그거 설득시키느라고 꼭 돈이 필요해서 나갔다라고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후배예요. 그 친구가 사석에서 하는 말은 왜 나갔냐? 최소 검사장인데? 에? 최소 검사장에 바로 뭐 쭉쭉쭉인데? 총장까지 볼 수 있는데? 왜 나갔냐 그러니까 한 말이 깜빵 가기 싫어서요 형. 알고 깜빵 가기 있었구나. 싫어서요. 같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는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 간부들 윤석열과 특히 함께 일해봤던 고위 간부들은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 한다 저 사람이. 그리고 막 시켜버린다 부하들에게. 그걸 아니까 첫마디가 그거였다니까. 깜빵 가기 싫어서요. 근데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도 캠프에 있을 때 이미 탄핵의 향기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런 거면 이것도 탄핵되겠다 느꼈다는 거니까 뭐 그게 그때는 신용환 교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탄핵 국면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태균 게이트 국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게 뭐 혼자만의 생각인지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주변에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뭐 장 소장님이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고 근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뭐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비서실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 거대한 기득권 안에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던 거고 그 배우를 놓고 다들 이제 말하자면 권력이라든지 기득권을 나눠 갖고 지난 2년간 쉬쉬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한 방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 최소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어제 담화의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김건희도 동의하지 못할 담화라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동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주위에 유튜버들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저는 그 웃기라고 얘기 아직도 전화를 해? 아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아니 전화번호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전화를 전화한다니까요. 하는 거죠. 본인이 여러 유튜버들은 여러 다 유튜버들 그 전화번호 다 기록을 해놨나 보네 또. 다 다운 받았겠죠. 다 다운 받았나?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